자, 4월 1일 오후 7경기. 오늘부터 유튜브 다시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, 물부랑 느바는 아마 안 올라갈 거예요. 느바는 아침 방송만 할 것 같고, 물부도 오늘부터 올라갈 예정입니다. 자, 일단 분석하기 앞서가지고 좀 안 좋은 일이 발생해서 오늘은 무리가 없습니다. 3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. 자, 야쿠르트랑 히로시마 경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일단 이 경기를 좀 봐야 되는 게 야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안 좋죠. 계속 안 좋게 무너지고 있고, 사실 히로시마 같은 경우에는 뭐 좋다 안 좋다 보다는 사실 그 부분인 것 같아요. 오늘 경기도 보면은 히로시마 입장에서 이제 이시카와를 이제 만나야 되는데, 이시카와가 이제 자완이죠. 자완이다 보니까는 계속 내내 자완 투수를 상대한다는 것, 분명한 호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아무래도 공의 궤적을 좀 더 읽기 쉽다 보니까는 계속해서 자완을 상대한다는 것은 좋게 볼만한 것 같고, 뭐 타마무라 그 다음에 이시카와 좀 봐야 되는데, 이시카와는 나이가 너무 많죠. 왜냐면은 작년에도 생각해보면 좋은 성적이 아니었고, 그 다음에 특히 이제 히로시마 상대로 너무 안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는 이시카와. 그렇다 보니까 선발에서의 차이가 분명해 보입니다. 그리고 이제 뭐 그렇다고 뭐 타선이라던가 여타 이제 불펜이라던가 다른 부분들을 야쿠르트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히로시마가 충분히 이길 만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. 이 경기 히로시마 보고 넘어갈게요. 히로시마 역배예요, 형들. 역배인데 뭐 상관없이 그냥 보면 될 듯 합니다. 딱히 왜 역배인지까지는 이해가 안 되는 경기라서. 자, 한신이랑 요코 해봅시다. 자, 일단 불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, 불펜 괜찮고 한신이 더 괜찮고, 그 다음에 타자 타선도 한신이 더 괜찮다고 보는 게 맞겠죠. 다만 이제 마사루 이야기를 좀, 아니 마사루래, 잭슨이랑 이제 사이키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, 잭슨 같은 경우에는 저는 지난 시즌 생각해보면은 점점 좋은 모습을 보여준 잭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사이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죠. 굉장히 좋고 약점이 그렇게까지 있어 보이진 않는 그런 투수다 보니까는 저는 선발에서의 그 뭐야 실점이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. 그렇다고 이제 양 팀의 타선들이 그렇게 대량 득점을 쌓을 만한 타선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언더만 접근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주니치랑 요미우리 경기 해보도록 합시다. 자, 일단 승패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. 왜냐면 일단 뮬러 같은 경우에도 공을 어떻게 던지는지 좀 봐야 되는 변수가 있다 보니까는 솔직히 잘 모르겠고, 그 다음에 이노우에 같은 경우에는 뭐 작년, 특히 이제 작년 후반기 선발로 나오면서 뭐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다. 오히려 좀 좋다고 보면 될 것 같고, 특히 주니치 상대의 지표가 너무 좋아요. 거의 이제 평작책이 0.1 정도로 주니치 상대 지표가 너무 좋다는 점, 이 부분은 뭐 요미우리 입장에서는 좀 괜찮게 볼 수 있는 호재죠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뭐 사실 선발이 어느 정도 버텨줄지, 그 다음에 뮬러가 공이 어느 정도인지 사실 그 부분을 좀 더 봐야 되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쉽게 접근하기는 좀 어려운 경기다. 그래서 웬만하면 패스가 가장 좋지 않을까,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케이? 니오넴이랑 소뱅 해봅시다. 지금 일야 개막하고 나서 경기들을 조금 살펴보면은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빠따라던가 타선이라던가 혹은 뭐 불펜이라던가 이 부분
사실 소뱅보다 니오넴이 더 낫다고 보는 게 맞거든. 그리고 이제 모이넬로랑 이토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데, 이토는 사실 이 개막, 그러니까 시즌 초반부의 성적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는 거까지도 생각을 해보고, 그 다음에 모이넬로는 안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거, 니오넴 상대로는 좋지 않은 지표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도 고려를 해보면은 저는 선발도 니오넴, 그 다음에 타선도 지금까지 경기를 봤을 때는 니오넴, 불펜도 모든 부분이 삼박자가 니오넴을 가리키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 경기 역배인 거 딱히 막 이해가 되진 않아요. 그래서 리프넴슨 프렌 이렇게 두 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? 그다음 그걸 말을 안 했네. 그 4시 경기는 안 갑니다. 제가 일부러 안 적어놨어요.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가지고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 경기 해봅시다. 사실 이시카와 뭐 오릭스 상대로 좋은 모습 보여줬다는 거, 그 부분은 지바롯데가 굉장히 좋은 점이고, 근데 이게 사실 선발 둘 다 뭐랄까 좀 시즌 초반에는 퍼포먼스가 굉장히 괜찮은 선수들이라고 생각해서 이것만 보고 언더를 접근하는 게 가장 맞는 선택인 것 같거든. 사실 타선이 뭐 물론 이제 지바로 때는 뒷심은 있는 팀인 것 같아. 지금까지 경기를 봤을 때. 근데 딱 그거 하나 보고 이게 다득점으로 꺾기는 좀 다소 힘든 그런 경기처럼 보여집니다. 그래서 뭐 2.5 핸디캡도 뭐 메리트가 없진 않아 보이고, 그 다음에 언더가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. 그래서 이 경기는 언더만 찍고 패스. 그 다음에 농구 패스. 농구는 나는 굳이 갈 필요 없을 것 같아. 지금 상황에서. 뭐 굳이 분석을 해보면은 삼성이 이기기는 힘들어 보인다. 그 정도. 근데 다만 핸디캡 고려를 해보면은 그렇게 뭐 좋아 보이진 않아요. 그래서 패스해보는 게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. 자, 그 다음에 우린 배구 해봅시다. 챔프 1차전이죠. 그래서 이거 결승 같은 경우에는 좀 웬만하면 다 베팅할 그런 생각입니다. 그래서 일단 좀 코멘트를 해보면 이게 어느 관점으로 보든 형태가 너무 유리한 경기예요. 그러니까 뭐 라인업적인 분석이라던가 혹은 지표만 보더라도 여태까지 쌓아놓은 형태의 지표를 보면 진짜 뭐 딱히 볼 게 없거든. 딱히 땅콩이 유리한 포인트? 그렇게 없어 보여. 뭐 레프트도 그렇고, 그 다음에 뭐 허수봉이라던가 레어보드 이제 레프트에서 보여주는 모습들이라던가. 그래서 사실 이 경기는 땅콩이 이기기는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.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티켓은 그 다음에 셈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언더까지도 볼게요. 저는 풀세트는 없을 것 같아. 좀 따여도 한 세트 정도 따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접근하는 게 가장 괜찮아 보입니다. 자, 여기까지 하고 추천받고 추천픽, 그 다음에 1순위 오픈하고 마무리 합시다.